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자,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를 묻는 그 질문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검찰이 충분히 소명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법원에서.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저는 아니 영장이 그럼 기각될 거라고 예상도 했습니까? 그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판단이고 제가 영장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체포 동의안 요청서를 할 때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추미애 장관이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적어도 공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능한 인사들을 검찰에서 그럼 빼고 문재인 정부 수사 그리고 이런 이재명 대표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금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 그렇지 않죠.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우리가 이건 중요 사건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런 사건을 중요하게 좀 열심히 수사하자. 이런 큰 방향 정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지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곧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부터 1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이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분명히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동안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구속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대로 영장 청구되고 기각되고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국회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그때 제대로 구속했으면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구속됐으면 지금과 같은 의회의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얘기했잖아요. 것처럼 불구속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 영장을 이렇게 청구한 말씀하신 거를 것도 이해하기 비판한 어렵습니다. 것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전략이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 아까 불구속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취지였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묻는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로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는 없었다. 말씀은 잘하셨는데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시장 사건도 2023년 11월이나 돼서 1심 선고 후에나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 검찰이 일을 안 한 거에 최종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일을 할 테니까 다음에 답변하시죠.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저는 정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의도된 발언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참 금기어를 오히려 툭툭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건 당무 개입입니다. 이걸 제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라 그랬을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당무 개입,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하실 때 하신 단어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금기어인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사실 그저께 토론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사과를 반대하셨습니다 하고 딱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사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훅 대통령 말씀을 딱 꺼내실 때 이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이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다. 지난번에 사실
위원장이 오시자마자 뭐 얼마 있다가 저는 사실 그 당시 이제 기사를 잘 안 봐서 이관섭 실장을 사퇴하라고 이관섭 실장이 했습니다를 확 언론에다 얘기를 하시는 때도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했지만 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나?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된 발언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 기소를 할 때 옛날 박근혜 대통령 기소할 때 당무개입 국정농단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내용을 공개하셨습니까? 그냥 예스노로 대답해 주시기 예스노로 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공개하셨습니까? 자, 질문하실 때 그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제가 답을 말씀드렸다고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당무 개입이란 그러니까 말씀. 당무 개입, 저는 당무 실장,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관섭 실장 건 같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무 게 개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가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네? 적절하시다고 나경원 생각하나요? 의원께서 당무 개입 비슷한 거 당하셨잖아요. 물러나셨지만. 아니 당무 개입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당무 개입이 맞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셨다는 취지로 지금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유였고 대통령께서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다 빌미를 준다. 그래서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내밀한 이야기를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당이 또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